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추경의 적절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이 엇갈린 가운데 심사 일정도 멈춰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 시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며 고용시장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 국내 건설 경기 둔화 등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추경 규모 전체 3조 9천억 원 중 청년 일자리 대책에만 2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나오는 2021년까지 약 14만 명의 추가로 생기는 실업을 방지하고 또 청년 실업률을 1 내지 2%포인트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추경안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극심한 청년 실업과 한시가 급한 고용위기 지역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추경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실용 추경이라는 걸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청년 실업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추경이 시급하다는 여당과 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대하는 야당. 추경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 과연 추경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두 분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시죠 추경호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네, 지난 6일이죠. 3조 9천억 규모의 이번 추경안. 그중에 2조 9천 정도가 청년 일자리 대책에 투입됐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여야 대치 속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김 의원님. 예, 지금 핵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네. 실업 문제인데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년들만이 아니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IMF 이후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 실업자가 125만 되는데 그중에서 한 40%인 50만 명이 청년 실업입니다. 문제는 이 청년 실업은요, 지금 우리 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댓글 문제라든가 아니면 금감원장 문제라든가 방송법 문제, 이런 문제는요 7월 달에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시간 가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청년 실업 문제는 때를 놓쳐버리면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일자리를 못 잡는 청년들이 평생 상처가 됩니다. 이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오래 제공을 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 이번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이 정쟁 상황과 완벽하게 분리해서 이 청년들, 이 사람들의 미래,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결단을 해 주십사.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 아주 심각하다. 전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 있지만 그것보다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좀 급하게 처리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진단과 거기에 맞는 대책을 제안을 한다면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정부가 제시한 추경은 그 내용면이나 그리고 법상의 추경 요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방선거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 추경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정부에서 지금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하, 그런가요? 예. 그리고 또 1990년 이후에 4월 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2월 달부터 추경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4월 초 이전에 정부가 추경 예산을 제안한 적은 딱 두 번이다. 한 번은 바로 국가가 부도 위기에 벼랑 끝에 있었던 IMF 위기 때 예. 그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죠. 2009년 초에 정부가 그때 개각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왔고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직격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 그때 경제 전망을 당초에 정부가 3.0%의 성장 전망을 하다가 정부가 마이너스 2%의 수정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럴 정도로 도저히 이거는 정치적인 성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법상으로도 보면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원래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국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제안을 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지금 심각하다. 빨리 대체를 해야 되겠다. 예. 그것도 정부가 아시다시피 지난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428조의 대규모 예산 편성을 했고 일자리 예산이 19조 2천억. 그것도 평년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12%가 넘는 일자리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경 예산을 제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급하면은 정부가 바로 그럴 때 쓰라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예비비 편성을 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비비는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아주 급한 상황에 쓰라고 3조의 예비비를 편성했고 일반 예비비로도 1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된다. 이것은 법상으로도 말이 되질 않고 예. 그 내용이 정치적 성격 이상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실한 추경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주의원께서는 여러 차원에서 신중합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네요. 시점도 문제를 제기하시고. 예, 지금 뭐 쟁점이 뭐 하도 여러 가지를 이제 예. 던지셔가지고 재정법상의 일단, 근거도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재정법 문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가재정법에 보면 우리가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의 이제 경제적인 변화가 예. 추경 요건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군산의 그 한국 GM, 예. 그다음에 이제 거제 통영 그리고 울산 자동차 조선 이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 대량 실업의 예고 이런 것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 실업이요 해가 다르게 수치가 달라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상을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우리가 이제 위산과다가 많이 생겨서 뭐 제산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정량을 투입했다고 싶었는데 안 났죠. 재산 효과가 없다면 또 투입을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이 재산이 안 되고 위가 쓰리게 돼서 상처가 나게 되면 치유하기 어려워. 그때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이 대량 실업에 대한 예고나 아니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상황이 충분히 추경 요건이 된다고 보고요. 네. 주로 이제 제기하시는 게 선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선거 때 앞두고 추경을 하는 게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보시면 우리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게요. 대한민국이 좀 이 정치 질서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네. 매년 선거입니다. 선거 안 하는 해가 없어요, 사실은. 선거를 피해서 정책을 하자면 정책 못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지금 아동수당 우리가 올리자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동 복지 하자. 그래서 아동수당 올리기로 했어요. 기초노인연금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거 선거 때문에 9월 달로 미뤄서 집행하자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제 국민들 수준이 우리 주머니에 5만 원, 10만 원 더 들어왔다 표 찍어주고 이런 국민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건 지난해 예산 통과할 때 그렇죠. 했던 얘기죠. 네, 그때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거하고 정책을 너무 연계시키고 최저임금도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거
앞두고 정책이 결정이 되더라도요. 이거는 우리 추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다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추 의원님도 우리 표 받고 저도 표 받는 거예요. 국회 전체가 표를 받는 거지 이걸 뭐 정부만 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이게 예산 집행한 걸 보면요. 예산 결정에서 표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체감되는 그 예산이 체감되는 시점이 돼야 그게 네. 표로 연결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쟁의 소지로 논쟁거리가 될 만한 소지가 그러니까 사안이 아니고 네. 정말 청년 실업 문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거 이 정책의 적정성 이 문제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정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왜 역대 정부들이 이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추경 예산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느냐? 그는 최소한 이러한 재정 행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거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업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이 실업 문제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갑자기 생긴 사유에 대응하라고 정부가 바로 예비비 편성을 국회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 돈이 벌써 조 단위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월 집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원래 편성해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고도 진짜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럴 네.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추경 요건을 그렇게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방송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추경호 의원께서는 뭐 농담으로 추경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다 했었는데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걸로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네. 정치적인 쟁점은 뭐 오래 안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크게 이 추경 문제, 그 다음에 이 개헌 문제 이 두 가지를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다 스톱을 시키고 계세요, 지금. 지금 우리 헌정질서 개혁이나 청년 실업 문제 같은 민생 또는 우리 국가 시스템의 아주 중대한 문제를 선거 투표 시기와 연결시켜서 자꾸 이걸 올스톱을 논의도 안 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 이제 국민들이 그 수준 이상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개헌이든지 네. 추경이든지 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또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가 자기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달라지거나 그런 국민들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초 말씀드려야 그러시죠. 되겠네요. 예. 이 선거와 관련해서 뭐 개헌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개헌은 저희들이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지금 헌정특위가 그래서 국회에서 한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제안한 그러한 대통령 발의의 관제 개헌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저희들은 준비가 되면은 국회 차원의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개헌에 관련해서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금년 살림 실업 대책 하라고 420조, 430조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써보고 필요하면 모자라다고 이해하지. 쓰지도 않고 벌써 또 빚내서 돈을 더 쓰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희들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빚을 알겠습니다. 안 냅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 28조 다 빚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빚내서 하는 건 아니고 빚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수치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뭐 두 분 다 지금 청년 실업 심각하다라고 했었는데 다만 실업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발생했느냐 아니면은 좀 이미 구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느냐 좀 시각 차이는 있어 보이긴 한데 추 의원님 지금 청년 실업 등 이렇게 통계 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심각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실업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실업률이 4.5% 정도가 되는데 청년 실업률은 10%로 훌쩍 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문제는 금년에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은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3월 달 청년 실업률이 11.6% 정도 됩니다. 예. 늘 매번 증가하고 있죠 비율이요? 예. 아닙니다. 이 연초에 이 수치는 예. 과거 한 3년 통계를 보더라도 역시 연초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많이 고용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개 11%, 12% 수준의 월별 평균으로 봤을 때 초기가 그렇다. 초기에는 예, 항상 예. 그렇고 그다음에 연중으로 보면은 조금씩 낮아지는 이런 네. 현상입니다. 다만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맞는 처방과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땜질식 돈 퍼주기 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한다. 이 방향성이 잘못돼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구조적인 것을 강조하는 점은
아까 재정법 관련해 가지고 재난하고 좀 다른 차원이 아니냐 이런 것도 약간 지금 함의라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근데 지금 이제 실업의 심각성이나 특히 이제 우리 구조조정 관련해서 분산이나 통영, 거제 이런 쪽에 이제 그 경제적인 상황이 거의 재난적 수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저거 보기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 그게 전혀 요건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래 최근에 더구나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25세부터 29세 사이에 입직 연령 요 청년들이 이 시기에 구직 경험, 취업 경험이 없이 3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생 상처가 됩니다. 평생 한이 돼요. 이게 지금 한 50만 명 정도가 지금 이게 실직 상태거든요. 예. 이거를 근데 일자리가 지금 중소기업 일자리가 한 20만 개가 남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미스매칭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 이 구조적인 것 전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50만 명 중에 한 20만 명이라도 빨리 이 25세, 29세 사이에 입직 연령대 실업자로 보내지 않도록 실업자로 30대가 되지 않도록 구직과 취업의 경험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상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특히 뭐 취업 재수 수준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뭐 이렇게 되고 계속 돌고 도는 상황. 대학을 졸업을 안 해요 일단. 예. 계속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0대 동안에 취업을 못 하고 그냥 30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30대 되면 일단은 흑투자가 돼버립니다. 공시생이 많아지는 이유도 그렇고 그 30대가 돼서 20대 때 취업을 못한 친구들은 예. 어디 가서 이제 이력서 내도 이 친구는 문제가 있는 친구야. 평생 따라다니고 꼬리표가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도 빨리 일자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보강해주는 지금 중소기업이 체력을 보강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유능한 인력을 이제 구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본적인 대기업과 임금 차이를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보전해주는 그런 대책이라도 밀고 나가자고 하는 것이고 예.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시장에서 갖춰서 중소기업이 그런 구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책적인 목표죠. 예.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청년들 학교 졸업하면 일자리 제대로 못 찾습니다. 그리고 대개 또 보통 4년 대학을 정상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스펙을 쌓거나 경험을 더 쌓는다고 해서 학교 다닐 때 휴학을 하고 제때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지금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졸업생들을 쭉 네. 체크를 해보면은 뭐 그리고 이렇게 졸업 후에 취업 평균 기간 뭐가 또 나와 있겠네요 그런 그렇죠. 게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청년들이 수없이 많은 곳에 수백 군데 이렇게 원서를 내도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못 찾는 게 그 현실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바로 대응을 하라고 정부가 제안한 예산을 지난해에 국회에서 430조 나라 살림 전체를 정액을 시켜서 준 거고 거기에 일자리 예산을 약 19조가 넘는 20조 가까운 돈을 준 거다. 네. 그래서 그 돈을 좀 써봐라. 그런데 써보지도 않고 보통 정부에서 국회 예산 통과가 되고 나면은 1월, 2월에 물론 요즘 발빠르게 준비는 합니다만 네. 대개 예산 배정을 하기 위해서 초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아직 제대로 지방자치단체나 현장에 돈이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2월 달부터 또 추가로 더 돈을 써야 되겠다. 저희들은 문제 그거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의 편성의 부당성을. 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책정돼서 예산이 배분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거냐 하는 거고 우리가 왜 한국은행 통계 같은 걸 왜 봅니까? 한국은행 통계 보고 바로 정책 집행하면 뭐가 효과가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상황대로 갈 건지 아니면 더 어려워질 건지 이걸 매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지금 상황이 더 어려운 겁니다. 지금 IMF 이후에 2, 3월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선제적 대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처를 하자고 하는 거고요. 네. 특별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이른바 에코 세대가 지금 이제 한 2022년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에코 세대가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의 낳은 자녀들이죠. 자녀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자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많아져서 이 에코 세대라고 해서 메아리처럼 또 많아진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25세, 29세 이 입직 연령의 숫자가 갑자기 한 40만 명 정도 늘어나 버린 겁니다, 지금. 예. 요 시기에 3, 4년 시기를 계속 처방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우리 안심하지 말고 예. 계속 처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취업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취업 경험을 갖고 30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건 예. 정부가 정말 꼭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예,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주 의원님, 예. 지금 경제가 되게 뭐 회복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런데 그건 조금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회복세가 빠르지는 않은데 예. 그냥 보통의 수준 정도는 경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굉장히 그런데- 나쁘고 그러지는 않다. 예, 그럼 이게 뭐 청년 취업 환경에 뭐 긍정적으로 미칠 변수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거시 지표는 꽤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고 예. 아시다시피 어저께 IMF에서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3% 수준, 원래 당초 전망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금년의 경제는 약 3% 수준 간다. 그리고 금년의 일자리는 약 30만 개 정도 늘리겠다. 정부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래서 지난해 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다. 예. 그런데 그 경제 상황에 대한 변화는 정부가 전혀 변화에 수정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전망은 지금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월, 2월에 경제가 갑자기 더 나빠진 것처럼 하면서 추경을 하느냐. 그것도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정치적인 성격의 추경이다. 제가 아까 에코 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에코 세대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전후에 지금 약 40대 중후반에 되신 분들의 자녀들이 20대 초중반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청년들이 정부 직업 정선에 나오는 20대 후반이 될 때 이제 그 베이비붐 인원이 세대는 이미 50대가 됐죠. 50대, 이제 60대. 예. 그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고 2차 베이비붐 세대에 오신 분들이 이제 예, 대개 45세, 50세거든요. 6.25 전쟁 이후에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20대 초반인데 곧 조만간에 금년부터 시작해서 20대 후반으로 들어오고 예. 곧 직업 전선에 나온다. 그 인구가 좀 많아져서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이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구가 갑자기 금년 초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인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시점에 청년 인구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건 인구 통계상으로 벌써 나왔던 얘기고 그건 네. 수년 전부터 진행됐던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에코붐 세대가 나오니까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거는 정부가 굉장히 안이하게 분석하고 처방을 하는 거다.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보시죠. 에코붐 세대가 나오더라도 인구가 대개 이제 이 청년층 인구가 340만, 50만, 60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2000년대 초중반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에 인구가 400만 넘었을 때 이때는 그럼 청년 실업률이 어땠느냐?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7%, 8% 이 수준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때는 재앙 수준에 우리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해야 된다. 단순히 인구가 조금 더 진입한다고 해서 청년 실업률이 높을 것이다. 이거는 정부가 대책을 네. 제대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면피하기 위해서 이 통계 수치를 들이대는 거다. 저는 굉장히 안이한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취업 환경은 또 경제 상황으로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지금요, 이제 그 에코 세대 문제는 우리 추경 의원님께서 좀 잘 보셔야 될 게 여러 가지 복합적 사안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계속 지금 이 우리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에코 세대 문제는 약간은 그 특수한 요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게 매년 달라져요. 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10만 명을 더 앉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수용이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좀 유연성이 있을 때, 네. 좀 탄력성이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이게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특별히 이 에코 세대하고 겹치는 게 대학 진학률이 최고 세대예요. 이 네. 세대가. 기본적으로 미스매칭이 뭡니까?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일자리는
대학 일자리만 대기업 일자리나 원하는 공무원 일자리 눈높이가 서로 없어요. 안 맞은 거죠? 이 예. 미스매치가 지금 제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 이 비중이 문제를 큰가요, 지금요? 네,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에코 세대가 단순한 이 인구 변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 시장의 양극화, 그다음에 대학 진학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융합이 되면서 생기는 상당히 심각한 특수한 이제 그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니 예.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되고 특히 이 시장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주로 중소기업입니다. 90% 이상이 중소기업 일자리가 나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예. 더 이상 대기업 수출기업은 일자리 탄력성이 없어졌어요. 자, 이 중소기업 문제를 지금 중소기업이 몇십 년 동안 불공정 거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경쟁력이. 여기다가 니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해라. 우리 돈 지원해 줄게. 이거 안 되고 일단 일시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 임금 차이를 최대한 보전해 줘서 중소기업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주는 정부의 노력이 전 특수한 처방으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예, 봅니다. 주연님 아까 이제 그 청년의 규모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예. 김종민 의원은 최근 환경으로 봤을 때 대졸자를 비롯한 고학력자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자리가 없는 미스매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얘기하네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 실업에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미스매치가 하나 우리가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대 중반 2010여 년까지 10년까지 대학 진학률이 8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낮아서 약 70% 안팎 정도 됩니다. 고졸자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전인구가 아니라. 예. 대학 진학률. 예.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지금 누적돼서 오는 아주 구조적인 접근이다.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처방을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 나오는데 원인을 같이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다. 예. 이 구조적인 문제를 구조적인 처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지방선거 앞두고 추경 그것도 아주 조그만 규모의 한 3조 정도 이 추경을 갖고 뭘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이 정치도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뭐냐? 청년들이 학력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이 눈높이도 좀 높아지는 겁니다. 예. 눈높이가 높아진 게 잘못이 아니라 그게 상응하는 일자리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이 정책은 전부 기업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는 그러한 일자리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일자리 옥죄는 정책들이 양산이 되고 있다. 뭐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다른 문제. 정책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오히려 억제고 있다. 그렇죠. 또 세금을 법인세를 올리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금 하나도 개선되는 것이 없고 뭐 아시다시피 또 과도한 최저임금 가지고 지금 곳곳에 경제 현장의 연쇄 효과를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이런 걸 추진하라고 하니까 그게 일체 진전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규제 혁파나 또 진흥책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 이래 놓고 이 일자리를 옥죄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일자리 만들겠다. 그것도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돈을 좀 더 줘서 하겠다. 아니면 정부가 직접 뭐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일자리 만들겠다. 이거는 진단하고 처방이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는 해법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다. 추 의원께서는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 자체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추 의원님의 그 취지는 저랑 똑같은 네.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요. 지금 이 정부가 구조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뭐 단기 처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긴급 처방의 목표는 예. 이 구조적인 목표 하에서 그 구조적인 대책에 기여하는 긴급 처방이다. 제가 그것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은 뭐냐?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지금 작년 대기업이요. 이익이 5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37개 대기업 집단이 이익이 50%가 올랐는데 고용 성장 상승률이 1%예요. 네. 이익은 50%가 올랐는데 고용은 1%밖에 안 늘리는 겁니다. 뭐 산업 구조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는 그러면 거죠. 이제 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온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요. 대기업 비정규직이 65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이 49예요. 네.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입니다. 자, 이런 상태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핵심은
중소기업 살리는 게 핵심입니다. 일자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일자리거든요. 예. 지금 대기업 규제개혁, 뭐 수출기업 이런 거는요. 대기업 수출기업은 이미 그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자생력이 없어서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게 장기적인 구조 대책인데 지금 이거를 중소기업 보고 니들 알아서 경쟁을 갖춰라. 그래서 대졸 출신들도 중소기업 갈 수 있게 여건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정책적 목표를 갖되 이 중간 과정에서 대기업과의 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이거를 최대한 보전해줘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가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중간 과정을 브릿지를 하자는 게 정책적인 목표지 중소기업을 견인하는 게 정부 역할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대공황 때 뉴딜이라는 것도 그 뉴딜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 아까 제가 위산과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에 산이 많이 나서 위가 아파요. 나중에 위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하고 밥 잘 먹는 게 좋은 처방이죠. 하지만 당장 위산이 많이 나올 때는 제산제를 투입을 해서 이 위산이 위벽을 깎지 못하게 막는 처방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으로 가지 못하는 이 물꼬를 좀 터서 중소기업이라도 한 20만 명 더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책적인 목표지 중소기업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100% 동의합니다. 물꼬를 트고 있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추 의원께서는 오히려 일자리를 옥죄는 정책이다. 저는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추경호 의원님이 우리 이제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네.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해 보셨지만 누구도 정책에 대해서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체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최저임금, 정규직,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중소기업의 일자리 환경이 되게 열악한 거거든요. 이 문제를 예.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할 이게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해결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좋은 인력이 들어옵니다. 그 중소기업 경쟁력이 또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거지 이걸 가지고 계속 이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초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강해야 된다. 또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예산, 지금 금융 지원이 중소기업한테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R&D나 우리가 창업이나 활성화하는데 거기에도 전폭적인 지금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논의를 하고 이 추경에 왜 갑자기 이 연초에 예. 중소기업 거기에 인력이 더 갈 수 있도록 일부 일종의 푼돈 더 주듯이 이렇게 해서 그게 청년 고용 해결책이다 이렇게 접근하느냐. 이 문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다. 예.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국가재정법 등을 배경으로 하고 또 지난해 본 예산 아직도 효과를 보지 않고 있는데 투입 자체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셨는데요. 뭐 그건 이제 이미 논의를 하셨으니까 이미 지금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안 해보자면은 뭐 추경 카드 얼마나 조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김종민 의원님? 예, 지금은 정부 정책은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일자리 미스매치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걸 좀 보강하는 건데 아까 이제 우리 말씀 주셨듯이 본 예산 집행 과정에 있지만 예. 지금 올해 성장률이나 3% 성장률로 좀 약간 뭐 호전되는 걸로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 3월 달 청년 실업률은 계속 또 악화되고 있는 예.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작년에 진단했던 판단과 또 올해 진단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보강 정책은 확실하게 정말 효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꾸준하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고 예. 그런 점에서 정부 지원이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다.
그게 뭐 시점이 뭐 가을에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김동연 부총리도 보니까 이번 추경은 돈 액수에 비해서 4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주 기묘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정부는 추경안을 냈으니까 늘 그렇게 부풀린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내놓은 이번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중소기업에 좀 취업에 물꼬를 좀 터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전혀 우리가 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지난해도 이 정부 출범하면서 추경을 편성을 했거든요. 예. 그때도 사업이 제한됐던 거고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집행이 지금 50%도 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편성한 예산 추경도 지금까지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고 있고 예. 또 거기에다가 금년에 추가로 편성해 준 예산은 아예 진도가 별로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과나 실효성에 대해서 진단도 없이 지금 와서 또 추가로 더 대규모의 그와 동일한 항목의 예산을 추가로 더 넣겠다. 이거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지금 갖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성과평가, 진단,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청년들한테 거기에 중소기업에 가도록 유인이 될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편성해 준 예산의 40% 안팎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게 추가로 더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2017년 지난해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 평가한 것에 의하면은 왜 청년들이 특히 대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잘 가지를 않느냐. 그 깊이 원인을 보니까 예. 중요한 것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복리후생 그리고 직업 교육 훈련 그리고 사회적 평가 이런 데 대한 부담 그런 데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지 않는다. 임금의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는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 그러면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 그런 그렇죠. 입장인가요? 처방이 잘못돼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 자체가 우선 중소기업 중에도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우선 해결해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체가 아까 걱정하신 대로 번듯하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청년들 취직하기 위해서 임금을 좀 더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정부가 끊임없이 민간의 임금 영역까지 직접적으로 지원해 나선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처방이 되지 않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는데 처방책, 대책은 좀 달리 보고 전혀 계시는 지금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다. 저는 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처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강화시키는 처방이 돼야 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합의가 가능한 그러겠죠. 사안이라고 예, 예. 봅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중소기업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제 우리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그냥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계약서의 수준이 그냥 죽지 않도록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제대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마진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망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가를 줘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그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임금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현실이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일자리 할 때 연봉 얼마 물어보죠. 연봉이 중요합니다. 연봉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가 있고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혜택이 있고 뭐 대외적인 자기 뭐 신인도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일단 1번이 임금입니다. 근데 임금인데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한 80% 이상 정도는 돼야 되는데 70%, 50%, 30% 이런 단계로 돼서는 기본적으로 임금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임금 요인을 중소기업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학 나온 애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또는 필요한 애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다 공무원 시험 보고 대기업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다는 아니어도 한꺼번에 해결은 못합니다. 일부라도 임금이 저 정도가 좀 보완이 되면 저거 보고 몇 년이라도 한번 해볼게 하고 중소기업에 일하다 보면 중소기업도 괜찮구나 하고 뿌리 내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최대한 정책의 어떤 폭을 열어놓자는 거지, 이 정책을 하면 뭐가 다 해결된다 이런 정책은 없어요, 사실은. 자, 여기에 지금 문제 인식하고 지금 접근 방식이 굉장히 저는 오류가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지금 정부 여당에서 걸핏하면은 이 경제를 진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면서 자꾸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건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걸핏하면은 이 무슨 기업 개혁, 재벌 개혁이라는 문제로 자꾸 문제를 호도를 시키고 거기에 기업 옥죄는 정책들이 자꾸 양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 대 정규직 대비를 하면은 대기업이 반 정도밖에 평균 중소기업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결국은 대기업 강성 노조들이 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문제가 이 강성 노조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노동개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생산성에 부합하는 이런 임금 체계를 우리가 정립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게 상응하는 지금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체계가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대기업의 이 노조, 그 생산성을 초과해서 받는 그런 고임금 수준이 계획이 되지 않으면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임금 문제도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변론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 추경으로 낸 이 대책이 중소기업한테 유인을 좀 더 주겠다, 거기에 임금 지원을 조금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월 평균으로 보면은 1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거 가지고 과연 우리의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찾으러 났을까요?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고 재정만 퍼붓는 정책이다. 그래서 바로 기왕에 지난해 추경, 금년에 편성된 예산도 집행률이 그렇게 낮은 것이 바로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전략 과정은 아무래도 뭐 심의 심사 과정 속에서 좀 치열하게 더 논의가 좀 될 걸로 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추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특히 한국당 쪽 등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조금 노동시장의 문제를 푸는데 다른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라든가 또 대기업 노조, 강성 노조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요, 우리 이제 뭐 추경 의원님께서 이제 자유한국당 우리 기재위 국정감사할 때도 단골 메뉴입니다, 이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 이제 규제개혁, 그다음에 대기업 강성노조의 기득권, 이게 이제 풀려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불공정 거래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 안전망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논쟁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 논쟁을 좀 정리할 때가 됐어요. 왜? 지금 계속 이 20대 후반에 일자리 없이 30대를 맞는 아이들이 지금 몇십만 명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논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목표는 대기업, 수출 대기업은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요.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자. 이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 왜 지원합니까? 저는 벤처기업도 뭐 벤처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벤처라고 하는 게 모험 투자거든요. 그 모험적인 혁신을 통해서 성공을 하면 그게 부가가치가 높은 건데,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모험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든지 기업 정책이나 시장 정책이 정부 지원 위주로 가는 건 반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문제의 핵심이 뭐냐? 저는 이 양극화나 불공정을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모든 규제나 지원은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되,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없애기 위한 거, 이중구조를 없애기 위한 거, 그리고 그 불공정 거래를 없애기 위한, 이 점에 우리 정부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 양극화 현상을 좀 해소해 나가자.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결국은 그 안에 규제 개혁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대기업
그 대기업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문제, 중소기업의 어떤 그 차이 문제 해결하는 거 들어가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실업이 됐을 때 다시 패자 부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요. 우리가 외줄타기를 합니다. 서커스는. 저 외줄타기를 하는데 떨어지면 바닥이에요. 그럼 외줄 타려고 그러니까 안 타죠. 그 시장에서 해고를 자꾸 유연하게 해주자는데 떨어지면 바닥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밑에 그분을 쳐줘야 돼요. 이게 안전망인데 이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예산 좀 하자 그러면 또 반대합니다. 또 복지 예산이라고 그래서. 자, 이런 점에 대해서 다 테이블에 모아놓고 저는 1년이고 2년이고 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거 하고 그다음에 급한 거 그다음에 좀 천천히 할 거 다 해서 여기에 대한 합의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지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 이 논쟁을 더 이상 이제 길게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뭐 정치권에서 그런 노력을 더 하자는 거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사회적 안전망 필요한 부분 보강하자는 데도 기본적으로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해서 말로만 뭘 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강속노조의 고임금 문제, 생산성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 임금 체계의 문제, 그리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의 문제, 그리고 서비스 산업 육성과 관련된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체의 구체적인 성과나 진전이 없다. 그거를 빨리 하라고 1년 내내 주장을 하는데도 소기의 경익기식이다. 이거는 정말 곤란하다. 좀 억울한데요. 우리 추 의원님, 제가 잠깐 한마디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우리 자유한국당 정권이 10년 동안 그 똑같은 거 얘기를 해오셨고 정책을 했잖아요. 예? 예. 다수당이었습니다. 예. 우리 당처럼 소수당도 아니고요. 예. 50% 과반수 정당이 정권을 10년 동안 잡으면서 똑같은 걸 했는데 그때는 뭐가 왜 안 된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바로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다 민주당 탓입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우리가 지난 6년 전에 내놨던 서비스 발전법이 아직까지 국회에도 묶여 있고 2년, 3년 전에 내놓은 규제풀이정법도 그대로 아직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시니까 너무 정치 논리에 치우치지 마시고 규제 개혁이 제가 저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의 제일 관심사가 규제 개혁이었습니다. 규제 개혁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여야 정치권이 타협해서 행정부에 관료들한테 또 이 규제 개혁을 피해 볼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없이는 그냥 대통령 맘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새 정부는 과거 정부가 미흡한 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성과를 거죠, 내셔야죠. 합의의 힘만이 규제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이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가 모든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 관련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오늘 한 조금 더 시간 남은 시간이에요. 구체적인 이번에 추경안 중에서 한 두세 가지 좀 보죠. 그중에 하나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건데 그동안의 대상 기업도 전체 업종을 확장하고 액수 좀 높였어요. 667만 원에서 900만 원 올렸는데 효과 있을까요? 예, 저는 뭐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문제를 이걸로 다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단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좋은 인력을 구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의 브릿지 역할을 그 마중물 역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봐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니 안 되니 하는 건 좀 천천히 보시고 이게 이 정책의 전체 메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데서 이런 정도의 정부 역할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개선된 정책이니까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추경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경제 전반으로 제가 확대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아까 상당히 확대를 많이 시켰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바로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것 중에 그 실효성에 관한 검증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사업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추경 예산에 사업을 신설해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48억 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것이 집행이 지금 현재 약 35%밖에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약 5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금년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약 2천억 정도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네. 정액을 해서. 거기에 더 또 1,500억을 정액해서 이번 추경에 전체로 약 3,500억 예산을 지금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면 의혹을 부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이 과연 얼마나 집행이 돼서 그 실효성이 얼마냐, 그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기업이나 가정에서 돈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 사업에 이 돈을 쓸 때 효과가 있는지 네. 없는지 그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 집행도 반도 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수십 배를 증액을 시켜서 가져왔는데 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의미 있는 추경, 제대로 된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기업에서 인력을 고용하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은 필요할 때 인력을 고용할 겁니다. 아하. 기업은 자기 필요해서 고용을 합니다. 기업이 고용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알겠습니다. 또 재정을 넣어가지고 고용을 더 하게끔 만든다. 이 발상 자체가 정부가 모든 것을 자꾸 해결해 줄 수 있다. 직접 해결 가능한 국가 만능주의 사고 아니냐. 저는 이 예. 정부의 접근 방식, 사고 방식에 굉장히 저는 자꾸 원인과 처방이 잘못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예. 게 원인진다. 그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는 이미 겁니다. 시행되고 있는 결과에 대한 점검도 아직 안 된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주 의원께서는 애초에 그 취지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있었군요. 예. 기본적으로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확대 이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원래 지금 사업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에 그거는 지난해에는 지금 현재 금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죠. 그거는 2년 사업이었습니다. 그걸 1년 연장하고 거기에 이제 이 인센티브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건데 네. 그것이 결국은 늘려놓은 그 규모가 일종의 근로자 재산 형성, 청년들에 대해서 재산 형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규모가 월 단위로 보면은 약 12만 원, 13만 원 정도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예. 그것이 과연 청년들한테 중소기업 가게 하는데 얼마나 유인책이 될 것이냐. 저는 실효성이 없고 돈만 쏟아붓는 그리고 예. 별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국가적인 말씀을 차원에서는 드립니다. 돈만 쏟아붓는데 개인한테는 그렇게 큰 몫이 안 돼가지고 인센티브가 별로 안 된다라고 진단하시네요. 이제 월 10만 원이 우리 추경호 의원님 보시기에는 작은 액수실지 금액이 모르겠는데요.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중소기업의 취직을 끌고 있는 사람한테 취직의 요인이 될 것이냐, 자, 가게 하는 이렇게 요인이 될 보시죠. 것이냐, 자,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시죠. 자,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핵심적인 거는요. 제가 이제 우리 추경호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구조 대책은 아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자, 그 구조 대책이 없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겠다 이러면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 대책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기본적으로 50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요. 중소기업에 20만 개가 일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주 긴급 처방이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이 전체적으로 경제 기조도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네. 기본적인 우리 내적 보강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정규직화 이런 것들이 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정책과 연관시켜서 보강하고 협력하는 정책으로서 단기적인 처방, 긴급 처방으로서 필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런 긴급 처방에 대한 난 자유한국당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조적인 거 누가 구조적인 거 모릅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이 20만 명의 미스매칭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처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게 제안해 주시면 예. 같이 하자는 거죠. 예, 김종민 의원 오늘 예.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긴급 처방을 강조하셨는데 이번 추경 역시 아까 타이밍을 얘기했습니다. 조속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시기가 언제까지 지금 최소한 제가 돼야 된다고 보기에는 보십니까? 이 5월 중순이 넘어가면 제가 보기엔 추경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5월 한 10일 이후면 이제 선거 국면이 되거든요. 오히려 선거 국면은 국면이 국회 열기 된다. 어렵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결과 가지고 여야당 간에 또 국회를 이 개원 협상 자체가 제가 보기엔 한두 달 걸릴 거예요 아마. 지금 8월 국회도 제가 보기엔 장담하기가 어려워. 결산 국회가 제대로 될지 그렇다면 사실상 그러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는 결국은 처리 여부하고도 맞물린 문제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 끝나고 통과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런 이야기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아니 우리 함진기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정책위원장께서 선거 끝나고 보자. 그때 네. 가서 심사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추경을 우리도 아무리 옛날에 반대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추경 6번 한 번도 우리가 통과 안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왕 통과를 시켜주실 거면 네. 지금 적시에 통과시켜줘서 기본적으로 정책이 계속 이어서 가고 있잖아요. 네. 재산제 투입했는데 안 들으면 또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 시각에서 한번 봅시다. 5월 중순까지는 통과시켜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5월 주순 우선 첫째 5월 초까지. 국민들 5월 초까지요. 시각에서 보면은 추경이라는 것이 다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재산이고 그리고 또 빚을 내서 마련되는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쓰이려고 그러면은 씀씀이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해야 된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제시한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원래 있던 사업들에 추가로 확대 보강한 사업이거든요. 이것들 자체도 지금 현재 원래 편성된 예산도 집행 실적이 형편없고 그것에 대한 실효성도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곳에 지금 급하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펑펑 돈을 써서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 그 부담은 전부 국민한테 돌아온다. 첫째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곧 해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급하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일부 구조조정 지역에 경제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정부가 여러 가지 또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6개 고용위기 지역 관련 얘기죠. 예. 그리고 일부 청년 실업과 관련돼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도 만약에 안 되는 긴급 수요가 있다면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쓰라고 예비비를 편성을 해준 겁니다. 네. 그거 가지고 몇 개월 집행하십시오. 그리고도 문제가 되면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 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실효성 있는 우리가 재원 대책 또 재정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경호 의원께서는 추경안 자체에 대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뭐 이걸 좀 강조하면서 한 가지만 짧게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합리적인 주장이시라고 보는데 그 말씀 때문에라도 네. 빨리 국회 들어오셔서 심의를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조항을 빠져야 된다. 네. 이걸 좀 집어넣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심의를 해주셔야 지금 추경호 의원 말씀이 반영이 돼요. 네. 지금 무조건 토론을 안 하잖아요. 자, 그러시려고 정부 그러면 입장이 다른 입장이 여기까지 오늘 있어요. 마무리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빨리 좀 네. 들어와 주셔야죠. 지금 국회에 두 분 들어와 있습니다. 두 분 다 계속 이런 연장선상에서 계속 국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미 시간이 마찰 시간이 거의 빡빡하게 됐습니다. 한 30초 정도씩이요. 미처 하지 못한 얘기 강조할 점, 특히 청년 실업 대책 관련해서 뭐 무슨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마무리 발언 30초씩 추 의원님 먼저 부탁합니다. 예, 제가 오늘 토론 중에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제발 이 정부 여당에서는 경제 전문가 현장의 또 기업인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으시라. 예. 지금 여태까지 과거에 여러 일부 정책의 부작용이 있다 해서 우리는 기존에 우리 이 주류 경제학자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얘기를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 식대로 가겠다. 그게 이제 정부 만능주의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를 빨리 벗어 던지고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 좋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그런 일자리를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빨리 만들어 주시라. 기업을 옥죄고 네. 민간을 옥죄고는 청년 실업 문제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 다시 네. 기본으로 돌아오시고 원칙으로 돌아와서 경제정책 바로 잡고 가시라.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종민 의원. 저는 그 문제는 청년 실업이 아니고요. 정치의 태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추경 논의를 아예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혹시 국민 여러분 아세요? 무슨 이유인지? 뭐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 방송법은 따로 논의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방송법 때문에 지금 20대 청년들 20만 명이 일자리를 못 얻고 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30대를 맞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 군산에 있는 15만 그리고 통영, 울산에 있는 그 시민들이 이거 대량 실업 또 네. 그 재난적 그런 구조조정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방송법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한테 청년 실업 문제 그다음에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국민들 보시고 정치 태업 빨리 좀 중단하시고 네. 좀 들어와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서로 엇갈리는 주장 아닌 것 같습니다. 강조했던 점을 서로 둘 다 수용을 하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취업난에 좌절하고 꿈을 접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으면 그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들 하죠. 청년 일자리의 절박성에
여야가 지금 오늘 모두 공감하는 전장을 보셨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 돼서 다각도로 해법을 강구해 나가길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국회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